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이제 1심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항소심, 상고심이 계속될 텐데, 자, 25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8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법 위반보다 무죄 입증이 더 까다로운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자, 위증교사 사건, 이 녹음 때문에 불거지고 있는데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래서 혹시 내가 김 대표한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이 된다. 예. 자, 성취부 의원. 지금 저 목소리가 더 길게 많이 있는데 민주당 쪽에서는 일부만 편집해서 됐기 때문에 뭐 누군가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만 말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라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보셨지만 작년에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당시에 892자짜리 기각결정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라는 요 발언이었어요. 다른 그 혐의가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 이 재판, 8일 뒤에 있을 재판입니다. 자,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글쎄요, 8일 뒤에 있는 재판은 저 당시 판결을 냈던 유창훈 부장판사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판사에 따라 이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었던 그 녹취록, 풀 녹취록이 그 30분짜리입니다. 30분짜리에서 저런 성향의 발언, 내가 거짓말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을 좀 되살려서 있는 그대로 얘기해달라는 말을 한 12번 정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예. 그러면 30분 통해서 12번이면 거의 한 2분에 한 번씩 계속해서 중간중간 이거를 강조한 것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의 통화가 갖는 뭐 위험성, 분명히 녹취가 될 거라는 걸 인지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통화가 위증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이 판결이 무죄로 갈 수도 있다. 근데 다만 그 김진성 씨가 본인이 위증을 했다고 말해버린 점, 그런 것들은 좀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창훈 부장판사는 저 당시에 혐의가 인정됐다고, 소명된다고 판단을 했지만 판사에 따라 충분히 다른 판결도 나올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홍영호 대변인. 어제 한동훈 대표가 이런 SNS 글을 올렸어요. 자, 위증교사 사건은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체포동의안에 이미 포함이 돼 있다.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증교사 재판에서 법정 구속형이 떨어지면, 그러면 원래는 보통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와서 과반수가 동의해서 체포동의 넘어와야지만 되는데, 이거는 이미 통과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구속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1심에서 구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신을? 그건 이제 재판부가 판단하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요. 체포동의안 표결이 다시 필요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게 사례가 있어요. 그 2022년 9월 22일에 당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 용인갑 국회의원이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유죄 선고, 실형을 선고받고. 그런데 이 정찬민 의원이 2021년 9월 29일에 이미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그 체포동의안 후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한 번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석으로 나온 상태였는데요. 재판부가 법정 구속하면서 별도로 국회 체포동의안 보내지 않았거든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그 대법원 예규 중에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8조에 보면 국회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을 할 때는 이제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 체포동의 요구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거기에 예외를 몇 가지 두고 있는데 그중에 뭐가 있냐면은 체포동의 요구를 해서 그 동의에 따라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청구하는 구속영장은 그게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규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법정 구속을 할 때 다시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낼 필요는 없고 한 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면은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김질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어쨌든 이 재판이 굉장히 이제 관심이 생겼습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비공개했는데 혹시 이 재판은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그 가능성도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이미 그 이번 선거법 위반 그 선고 과정에서도 봤지만
전 국민이 거의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다 확인하고 그 과정을 다 보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세하게 중계들이 되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공공의 이익이 누락되었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생각 들고 방금 전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했던 동의안이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정기국회 회기 중입니다. 이 회기 중에 과연 현역 의원을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한 번 더 검토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해 보고요.